내가 살게. 그린란드. 그린란드는 세계에서 가장 큰 섬으로 고유한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린란드의 역사는 이누이트 즉 북극 원주민의 초기 이주에서부터 유럽 탐험, 덴마크의 통치, 그리고 최근의 자치권 확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건과 변화를 포함합니다. 참고로 이누이트 북극 원주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누이트는 북극 지방에 거주하는 원주민 그룹으로 현재 캐나다, 미국의 알래스카, 그린란드, 러시아의 일부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추운 북극 환경에 적응하며 독특한 문화와 생활 방식을 발전시켰습니다. 이누이트라는 이름은 사람들을 의미하며 과거에는 에스키모라는 이름으로 불렸으나 이는 경멸적 의미를 담고 있어 현재는 잘 사용되지 않습니다. 주요 특징과 문화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첫째, 거주지. 이누이트는 전통적으로 이글루 즉 눈집과 동물 가죽으로 만든 텐트인 투픽에서 거주했습니다. 이글루는 겨울철 임시 주거지로 사용되었고 여름에는 가죽으로 만든 텐트를 사용했습니다. 둘째, 생계 방식. 이누이트는 사냥과 어로를 통해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주요 사냥 대상은 바다표범, 고래, 북극곰, 순록 등이었습니다. 이들의 생존은 이들 동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에 달려 있었습니다. 카약 작은 배와 우미야 큰 배를 이용해 수렵과 어로 활동을 했습니다. 셋째, 언어. 이누이트는 이누이트어를 사용하며 지역에 따라 다양한 방언이 존재합니다. 이 언어는 현재에도 유지되고 있으며 특히 캐나다와 그린란드에서는 공용어로 지정된 지역도 있습니다. 넷째, 의복. 이누이트는 동물 가죽과 모피로 만든 옷을 입습니다. 대표적인 의복은 파카인 모피 코트와 부츠인 무크럭입니다. 이 옷들은 추운 북극 환경에서 체온을 유지하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다섯째, 음식. 주로 고기와 생선을 섭취하며 날것으로 먹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는 비타민과 영양 등을 보존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표적인 음식으로 고래 껍질인 마타크와 발효된 물고기인 이구나크가 있습니다. 여섯째, 사회구조. 이누이트는 소규모 공동체로 생활하며 공유와 협력이 중요한 가치를 가집니다. 모든 자원은 공동체를 위해 나누어 사용했습니다. 일곱째, 예술과 신앙. 이들은 조각, 드로잉, 북춤 등 예술 활동을 통해 자연과 영적 세계를 표현합니다. 전통 신앙은 샤머니즘에 기반을 두며 자연의 영혼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현대의 이누이트들에 대해서입니다. 현재 이누이트들은 현대사회에 적응하며 전통과 현대 생활 방식을 결합하고 있습니다. 특히 캐나다의 누나부트와 같은 자치지역에서는 이누이트 문화와 언어가 보호받고 있으며 이들의 권리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 변화, 특히 북극 해빙 감소와 경제적 어려움, 전통 문화의 쇠퇴는 이누이트가 직면한 주요 도전 과제입니다. 다음은 그린란드 역사의 주요 개요입니다. 첫 번째, 선사시대 및 초기 정착입니다. 초기 이주는 약 기원전 2500년경 북극 지역에서 첫 번째 사람들이 이주해 왔습니다. 이들은 사카크 문화와 같은 선사시대 문화의 일원으로 주로 사냥과 채집을 통해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이후 도심 문화와 같은 다른 이누이트 집단이 뒤따라 정착했습니다. 다음은 툴레 문화입니다. 기원 후 9세기경 툴레 문화가 그린란드에 도착했습니다. 이 문화는 현대 이누이트의 조상이 되었으며 고래, 바다표범, 물고기를 사냥하며 북극 환경에 적응했습니다. 두 번째, 노르드인의 도착 10세기부터 15세기에 대해서입니다. 바이킹 정착은 약 982년 아이슬란드 출신 탐험가 에릭 더 레드가 그린란드 서해안에 도착하여 정착지를 세웠습니다. 그는 그린란드라는 이름을 붙여 사람들을 이주하도록 유도했습니다. 노르드인들은 주로 농업, 목축업, 사냥으로 생계를 유지했으며 가톨릭 교회와 무역을 통해 유럽과 교류했습니다. 다음은 이들의 소멸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이들의 15세기 초 노르드 정착지는 점차 소멸했습니다. 기후 변화 즉 소빙기와 무역 감소 그리고 이누이트와의 갈등 등이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세 번째, 덴마크의 통치는 18세기부터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덴마크와 노르웨이 식민지화는 1721년 덴마크 선교사 한스 에게데가 그린란드에 도착해 기독교를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덴마크는 그린란드에 대한 통치를 강화했습니다. 1814년 덴마크와 노르웨이 연합이 해체된 후 그린란드는 완전히 덴마크의 영토가 되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는 덴마크가 나치 독일에 점령되면서 그린란드는 사실상 미국의 보호 아래 있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린란드는 자원 공급 기지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네 번째, 현대사에 대해서입니다. 이들의 자치권 확대는 1953년 그린란드는 덴마크 왕국의 식민지에서 정식주로 전환되었고 1979년 그린란드는 자치권을 부여받아 스스로 많은 정책을 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09년에는 자치권이 더욱 확대되면서 외교와 사법 등 더 많은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다음은 기후 변화와 경제에 대해서입니다. 최근 들어 그린란드는 기후 변화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으며 빙하가 빠르게 녹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새로운 천연자원 즉 광물, 석유 등의 개발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많은 관심을 가지는 독립에 대한 논의입니다. 그린란드 내에서는 독립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지만 경제적 자립이 주요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현재 그린란드는 덴마크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문화와 언어입니다. 이누이트 문화 즉 그린란드의 문화는 이누이트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독특한 예술, 신화, 음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언어는 그린란드어가 공식 언어이며 덴마크어와 영어도 널리 사용됩니다. 연도와 사건을 통해 알아보는 그린란드 주요 사건 타임라인입니다. 기원전 2500년에는 사카크 문화의 첫 정착이 이루어지고 기원 후 982년에는 에릭 더 레드가 노르드 정착지를 설립합니다. 1721년에는 한스 에게데의 덴마크 선교가 시작됩니다. 1979년에는 자치권을 부여받습니다. 2009년에는 자치권 확대로 외교 및 사법권이 더욱 크게 획득됩니다. 그린란드는 이렇게 풍부한 역사와 북극의 환경 속에서 독특한 길을 걸어온 지역으로 오늘날에도 자치권과 독립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곳을 한번 여행해 보는 것은 여러분의 삶에서 활기찬 도전을 주는 아주 흥미로운 일일 것입니다.